탱글탱글 열매마다 새콤달콤한 과즙을 품은 신의 과일 포도. 포도의 수확과 함께 와인 제조도 시작되는데요. 어떤 포도를 양조용으로 사용할까요? 양조용으로 만들 수 있는 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도 알이 작아야 합니다. 이 포도 알이 작게 되면은 수분이 적어가지고 당도가 더 높아서, 그래서 이런 포도 같은 경우는 당도가 22브릭스까지 올라오거든요. 그럼 이렇게 22브릭스가 됐을 때는 따로 보당을 하지 않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에서 제조하는 그 와인들은 이런 품종을 가지고 제조를 하게 돼요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종이 아직 재배가 안 되고 있고요. 생식용으로 캔베럴리, MBA, 세리단, 그리고 거봉, 이렇게 알이 큰 포도를 가지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보당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양조하기 좋은 포도는 이렇게 당도도 중요하고요. 산도도 너무 높지 않고 그리고 너무 낮지 않은, 그래서 산도가 총산이 거의 한 0.4에서 0.6%의 포도가 가장 적당한 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와인을 만들어 볼까요? 가장 먼저 기계를 이용해 가지를 제거하는 제경 파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 포도송이에서 가지를 잘라 포도알만 분리하는 과정인데요.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와인 양조 시 쓴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. 저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제경 파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손으로 으깼던 것들이 한 번에 같이 이제 모터로 돌려가면서 가지는 빠지고, 그리고 이제 포도알, 그러니까 과육이나 과즙 씨 같은 것들이 같이 으깨지면서 그렇게 과즙이 같이 이제 발효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제경 파쇄 작업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이 과즙 자체가, 포도즙 자체가 그 산소에 많이 접촉이 돼요. 그래서 이 산소에 접촉이 되지 않게 그 산화제인 메타존 아황산 칼륨을 적당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 와인의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. 또 하나는 다른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첨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첨가하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제 효모와 그 설탕을 넣어서 보당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. 알코올 발효를 위해서는 당도가 중요한데요. 와인 양조에 쓰이는 포도는 발효하기에 당도가 낮아 설탕을 추가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와인은 12%의 그 주정도로 맞춰서 대부분 생산을 합니다. 근데 12%의 주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도가 21에서 22브릭스가 돼야 되는데, 추가적으로 설탕을 넣어서 이제 보당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브릭스가, 그러니까 15브릭스가 아니라 한 12브릭스나 13브릭스, 좀 더 당도가 낮은 포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설탕을 더 첨가하여서 그 이제 당도를 22브릭스까지 맞춰주게 됩니다. 설탕과 효모를 넣고 약 일주일간 발효시키는데요. 양조 과정은 섬세하기 때문에 발효에도 철칙이 있습니다. 효모를 넣고서는 알코올 발효를 진행하게 됩니다. 알코올 발효를 할 때는 효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. 효모가 생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와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제 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표면에 있는 산소하고 그 안에 있는 효모하고가 같이 섞이게 되면서 효모가 성장을 하게 되고, 이 성장한 효모들이 결국에는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 알코올 발효를 할 때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해서 2번이나 또는 3번 정도 저어주게 되고요. 나중에는 그 정도까지 저어주지 않고 하루에 1번 정도 저어주게 되는데, 그거는 더 이상 이제 효모가 생육하지 않고 알코올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냥 색과 향의 조화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맛있는 와인이 탄생하기까지는 좋은 품질의 포도와 사람의 정성, 제때 맞는 처리가 있어야 하는데요.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와인에서 그 이제 씨랑 과육 그리고 껍질을 제거하는 압착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압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그 과즙이 와인으로 변한 그 상태가 되는데요. 그 와인을 숙성하는 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. 숙성을 하는 와중에 과육에 같이 들어있던 부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효모의 찌꺼기들이 앙금이 생겨가지고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. 그러면 주기적으로 1달이나 2달 간격으로 해서 앙금질을 제거를 하고요. 계속적으로 한 3달에서
포도 품종에 따라 6개월까지 그 이제 숙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 숙성하게 되는 온도는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숙성을 해가지고요.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숙성을 많이 하게 되고요. 화이트 와인은 거의 10도씨 이하에서 많이 숙성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게 정확하진 않고요. 포도 품종에 따라서 그 숙성 온도는 또 차이가 있게 되고 그 연도에 그 포도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. 아름다운 빛깔에 반하고 맛과 향에 취하는 매력적인 와인. 자연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진득하게 숙성시키면 맛 좋은 와인이 되는데요. 정성껏 만든 와인 한 잔이 향긋한 행복을 전할 것입니다.